합격.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남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 선수단이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예산들마저 잇따라 삭감되면서 농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 공무원들이 인사예산 독립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걸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과 진도 등의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상풍력 조성 사업도 이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장애물이었던 3가지 규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 사업 출자 가능액이 최대 786억 원까지 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상 습지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육상 선로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근거를 담은 습지보존법 시행령은 2025년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공군 규정을 내세워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 이하로 제약했던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 발전기 보급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어서 자재값 인상되어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 개선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앞으로 전남이 해상풍력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1,60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역 거점별 청년 비전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청년창업지원 등 12개 사업, 그리고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1조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는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인사예산의 독립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가 폐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나주에 있는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안을 변경해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게 해야 한다는 광주시와 그러면 정부의 예타 통과가 힘드니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전라남도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망 사업은 1조 5천억 원을 들여 광주 상무역과 나주역을 잇는 국가철도망 사업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선정돼 큰 고비를 넘었다 싶었는데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광주시가 노선을 변경해 원안에는 없던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
서로 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보고요. 저희들은 효촌 격려하는 게 서로 간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전라남도는 반발했습니다. 효촌역을 경유하게 되면 2,600억 원의 사업비가 더 늘고 경제 편익은 감소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광주시가 반발하는 전라남도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전남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안대로 광역철도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효촌역 경유로 노선을 변경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전라남도에 전달했습니다. AB 타당성 조사는 내년 6월쯤 끝날 예정인데 양 시도가 합의점을 못 찾게 되면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투입이 결정하기도 전에 두 자치단체가 분열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앙정부가 앉혀놓고 문제 갈등 요소지를 해결해주거나 서로 이익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역철도 노선 변경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갈등을 키워가고 있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물가는 물론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고 있지만 20년째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쌀값인데요. 농민들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 관련 예산들마저 잇따라 삭감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마친 변원위에 있어야 할 사료용 볏짚이 군청 앞에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예산 축소와 뒤이은 지자체 농업 보조금 삭감 방침에 반발한 농민들이 모인 겁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80kg 한가마 기준 20만 원으로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폭등하는 농업 생산비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년 비료값 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에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운운하며 농산물 가격 끌어내리고 수입 농산물로 수급 안정만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 농업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농업보조금 조정도 농민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 영암군은 내년 교부세 삭감 등을 고려해 10개 실과의 보조금 구조조정에 착수했는데 이 가운데 농업 관련 부서가 4개로 30여 개의 농업 보조금을 일몰 검토하는 등 농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특히 용역을 통해 보조금 성과를 평가하면서 보조 사업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보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꾸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합의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영암군은 현재 민간 보조금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보조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일부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폐막했습니다. 전남 선수단은 처음으로 종합순위 3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에서 열린 주제 공연은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들을 표현하며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엿새 동안 활활 타올랐던 성화가 꺼지며 전국 장애인체전은 대장정의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명실상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역대 최고의 국민 대통합과 감동체전이었습니다. 주계체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12개 시군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전남 선수단은 종합순위 3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역대 최고의 기록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1,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곳곳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하며 체전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양대 체전이 명실공히 성공체전, 감동체전이 되었고 안전체전이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7일,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 6일 등 13일 동안 열린 대규모 행사가 성공적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관심 속에 열린 감동과 화합체전의 주인공은 선수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전남도민 모두였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이 연내 국가하천 지정 전망이 밝습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지원 의사를 보이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관련 사업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하천 동천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순천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광규 순천시장에게 지방 하천인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천이 명품하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관님께 지시하신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이어 한 달여 뒤 순천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동천 24.28km 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 어떠한 명품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순천 동천을 포함해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 선정 용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2월경에는 국가하천 대상지가 선정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국가하천 지정 고시는 내년 상반기에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지정되면 순천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은 순천만에서 도심 권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겁니다. 순천만에서 그 도심까지 연결하는 생태축도 연결이 되고요. 또 도심에서 하천으로도 지금 강변도로 때문에 단절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자유롭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태축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치수와 이수를 넘어 친수, 경관, 생태, 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수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확정했지만 아직 신설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아인물에서는 목포대 송하철 총장을 초대해 의대 신설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를 검토하자는 김영록 도지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총장께서는 최선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 내에서 목포와 순천이 계속 경합이 된다면 이제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일안이 이렇게 도출이 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지역에 유치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마지막일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날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든 전라남도든 어느 한쪽을 지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양 지역의 수요를 다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대안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국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연합대학이 실제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전남의 단일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된다면 또 전남권 국립대 통합으로 논의가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가능한 방안인가요? 대학 통합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전라남도의 단일의과대학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 대학의 통합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2040년 정도가 되면은 학생 수가 지금의 반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전라남도 내 큰 국립대 체제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대학 통합의 건은 대학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정도 그런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학 구성원이라든지 지역민들 이분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 그런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차제에 선제적으로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큰 대학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까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를 특정해서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먼저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의대 신설에 정부가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과대학을 지정해주면 전라남도에서 알아서 해볼게. 뭐 이런 부분, 이런 주장은 실은 정부에서 지방에다 대형 사업을 지정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니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주십사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형태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라남도의 단일안이 먼저 도출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신설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한 단일한 마련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목포대가 내년 글로컬 대학 진입을 위해 재도전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의 시대에 이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젊은이들이 남아 있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미래 비전을 펼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대뿐만이 아니라 사립대도 규모는 조금 더 축소가 되더라도 특성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목포대학교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와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계셔서 내년도 글로컬 대학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대 송하철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진도 봄동이 제32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출품한 농산물을 곡류와 과일, 채소, 특작, 화훼 특별 품목 등으로 나눠 시상한 걸로 진도 봄동은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단맛과 식감이 좋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신규 생물종 발굴 조사 중에 신안갯벌 등 주요 생물 서식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물장군과 국내 미기록종 4종 등 5종의 곤충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에도 신종 1종과 미기록종 4종을 발견해 한 개종은 흑산벌 꼬리 박각시로 새로운 국명을 부여했습니다. 해남군 원조 해남고구마빵 피낭시를 운영하는 이현미 대표가 전라남도 농촌 융복합 산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현미 대표는 해남읍에서 제과제빵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남 고구마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지역의 명성을 높이고 연간 100톤 이상의 고구마와 10톤이 넘는 유기농 쌀을 소비해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3주기를 맞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라남도 합동추모제가 어제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진원무와 전통제례, 헌화와 분향 등이 진행됐으며 김영록 지사가 추모사를 통해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와 추모 사업을 내실 있게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1기와 2기를 통해 87건, 8,906명의 희생자 진실규명이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사회적 고립 등 정서 취약 홀로 사는 노인들 1,100명에게 반려 로봇을 보급합니다. 반려 로봇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과 확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어르신 밀착 생활관리와 치매 환자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설치된 지능형 로봇을 지원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차츰 흐려져 비가 오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오겠고요.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동반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는데요. 내일은 목포의 낮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0도, 한평과 영암은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해안도 낮에 해남이 22도, 강진은 21도까지 올라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36분입니다.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속되다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무안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베트남 항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무안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가까운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누가 목포 사람이고 누가 신안 사람이요? 저는 목포에서 일하는 신안 사람. 신안에서 일하는 목포 사람. 양쪽 사람이구만. 합치면 제일 더 많이 났으면 좋겠지. 그래야 동네가 살지. 합쳤다고 손 벌리면 혜택은 그대로 된다 하더만. 보신안 같이 삽시다. 가구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공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목포 공간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싱크대 붙박이장, 주방 가구에서 학교 공간 혁신까지. 공간 디자인, 지금 전화하세요. 즐기는 건 내가 전문가지. 나머지는 다 마이카가 전문가야. 각자 전문대로 하시죠.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어차피 적게 타면 적게 내는데 선할인, 후할인, 과연 할인일까? 순진하긴. 캐럿은 데이터로 똑똑하게. 주행 데이터 분석으로 선호 할인, 고민 없이 탄 만큼만. 캐럿 퍼마일 자동차 보험.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